안녕하세요. SSAIoT 이미르 팀장입니다. 3주차 시스템 설계에 이어 오늘은 하드웨어 설계에 꽂힌 회로 설계에 대하여 왜 회로는 설계가 아닌 결과물인가 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나중에 구조를 변경하면서 몇 개월의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설계를 고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SSIoT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회로 설계는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개발 엔지니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바와 같이 회로 설계는 요구 분석과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정해된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선택은 이후 개발 일정, 인력 투입, 비용 구조를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로 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개발 납기 지연, 인력 재투입, 비용 증가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회로 설계에서의 선택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SSAIoT는 개발 시 발생하는 판단 리스크와 금전적 손실을 줄여줍니다. 개발의 중요 순간마다 함께합니다. 본론으로 직행합니다. 회로 설계란 단순히 선과 선, 전류를 연결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바로 전류의 흐름을 통제하는 작업입니다. 전압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전류는 언제 흘러야 하며 신호는 어느 지점에서 의미를 가지는가를 회로는 이 모든 흐름을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회로는 설계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판단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럼 회로 설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는 총 6개 자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요구 정의 자료입니다. 요구 정의 자료는 우리가 2주차 요구 해정에 정말 필요한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때 논의된 결과를 문서화한 것으로 문서의 필수 내용 구성은 1. 목적과 배경 2. 사용자와 시나리오 3. 기능 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5. 환경 조건 6. 운영과 유지 조건 7. 제약 조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성 내용 중 환경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의 목적은 회로를 그리기 전에 판단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기능, 데이터 흐름, 전원, 타이밍이 같이 명시되어 있는 통합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의 기본 블록은 파워, 센서, 프로세스, 통신, 작동기 등 최소 6가지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 구조 자료로 전체 시스템의 타이밍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타이밍 구조를 작성하지 않고 회로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를 실제 필드에서 꽤나 많이 목격합니다. 저 또한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 할수록 타이밍 구조의 중요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결국 작성하게 되며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이밍 구조 자료의 항목은 1. 기준 주기인 마스터 클락, 컨트롤 루프 2. 각 블록의 예상 처리 시간 3. 워스트 케이스 기준 타이밍 4. 인터럽트, DMA, 통신 지연 등을 가정하여 작성합니다. 네 번째는 전원 구조 자료입니다. 전원 구조 자료는 다음 회로의 기본 구조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원 구조 자료의 구성 요소는 1. 입력 전원 조건, 최소, 최대, 변동 전압과 전류와 전력 2. 전력 예상표로 각 블록별 예상 소비 전류 3. 기동 시퀀스 요구 내용 4. 보호 조건인 과전압, 과전류 역전압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책임 정의 자료입니다. 데이터의 생성에서 저장까지의 흐름을 정의하고 각 블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믿을 수 있고 제어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조의 서술 항목은 1. 데이터 생성 위치 2. 데이터 결정 위치 3. 필터링 위치
4. 보정 책임 위치. 5. 저장 여부 그리고 저장 기간을 기재합니다. 마지막 6번째 문서는 노이즈, 오류 처리 전략 문서입니다. 센서로 읽은 전압, 전류에는 반드시 내외부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노이즈로 인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과 그 흐름을 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이상 동작 시 시스템을 보호하고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오류 처리 전략의 항목은 노이즈 발생 예상 지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대응 구분, 오류 감지 방법, 오류 발생 시 시스템 동작 정의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회로를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의 정의와 선정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겠습니다. 회로를 이루는 구성 요소와 정의는 전원은 시스템이 허용하는 전압, 전류, 시간 조건을 보장하는 인프라이고, 센서는 물리적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인터페이스이며, 프로세서는 시스템의 판단, 시간, 상태를 책임지는 중심자이며, 통신은 시스템 내외부와의 신뢰를 합의하는 계층입니다. 그중 전원 선정 기준은 이 시스템은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작성하며 선정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항목은 부하 프로파일인 전류, 그리고 전압 허용 범위, 노이즈 민감도, 전원 상태 전이, 페일세이프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다음 센서 선정 기준은 이 시스템이 판단해야 할 물리적 사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며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항목은 측정 대상과 범위, 시간 특성, 신뢰성, 출력 특성, 보정 책임을 기준으로 센서를 선정합니다. MCU, 즉 프로세서는 이 시스템의 판단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확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며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 항목은 시간 책임, 연산 여유, 주변 장치 정합성, 전력 모드, 확장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은 이 데이터는 얼마나 늦어도 되는가, 잃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며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연 허용도, 신뢰성 요구, 주기와 데이터량, 환경 조건, 시스템의 경계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논의 마지막은 데이터 시트를 볼 때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볼 때 아래 10가지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절대 최대값을 동작 조건으로 착각, 티피칼 값을 맹신, 조건이 붙은 수치를 안 읽음, 그래프를 안 보고 표만 읽음, 스타트업 파워온 조건 무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참고 그림으로 취급, 인터페이스 전압 호환성 착각, 소비 전력을 평균값으로 계산, 데이터 시트를 단일 부품 문서로만 해석, 바운드와 엑스펙테이션을 구분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회로 설계에서 판단 실수는 실패의 시작이며 그 결과는 필드에서의 불안정, 회로 추가로 인한 보잡도 증가와 BOM 비용 증가로 인해 양산 불가가 되며 최종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회로 설계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시스템을 생각하며 한번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시면 engineering@ssa.iot.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4주차 논의를 정리합니다. 회로 설계의 선택은 하드웨어 설계의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선택이 시스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저희 SSAIoT는 개발 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단 리스크와 금전적 손실을 줄여줍니다. 지금 ssaiot.com에서 확인해보세요. 개발의 중요 순간마다 함께합니다. 다음 주는 하드웨어 설계 마지막 편인 하드웨어는 어떻게 펌웨어, 소프트웨어와 연계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5주차 펌웨어 소프트웨어 연계 편인 왜 하드웨어는 펌웨어 없이 존재할 수 없는가 편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SSAIoT 이미르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